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격투입니다. 연구원님,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구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시장이 가장 핫한 테마입니다. 전기차 대 미디어입니다.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졌는데요. 2021년에도 이러한 열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민 연구원님, 네. 2차전지 관련 소재라고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십니까? 저는 양극재, 음극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제조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분야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바로 전해질입니다. 배터리 소재는 대표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오늘 소개시켜드릴 전해질로 구분되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4대 소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제조 비용의 약 절반을 해당하면서요, 투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IT,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 수요가 많이 견인을 했었는데요. 향후 2차 전지 시장이 대형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견인하는 성장을 상당히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실제 배터리 시장의 최근 두 가지 큰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사용처인데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소형 전지에서 대형 전지화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2021년부터 본격화될 전기차 시장의 개화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과 대규모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금 핫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해당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과연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있는 전해질이 지금까지는 액체였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이 부분이 고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체로 바뀌게 된다면 액체가 흘러나오면서 생길 수 있는 발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요. 또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듈과 패키징 분야가 절약이 되면서 배터리가 좀 더 소형화되는, 또 다른 말로는 에너지 밀도가 좀 더 올라가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형 전지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미래 개발 이슈들은 전해질을 향후 장기적인 성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S&E 리서치의 장기 전망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 대비 2025년까지 연평균 40%가 넘는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가 견인하는 소형 부분보다 전기차가 견인하는 중대형 시장 중심의 성장이 바로 이러한 성장의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질 관련 기업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동화기업입니다. 사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건자재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한다면 바로 전해액 분야가 매출이 약 7%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많은 투자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실제 2020년 투자 수익률,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동화기업의 수익률이 200%가 넘었다는 것이 이러한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왼쪽에서 PBR과 영업이익률 추이로 봤을 때도 동화기업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 5년 동안 10% 내외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PBR 밸류에이션으로 대표되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디스카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이유는 건설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보여줄 수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이 2019년 전해질 관련 제조기업을 인수하면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아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약 1.8배에서 2배 PBR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로도 이런 주가 프리미엄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전해질 매출 비중의 증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기준,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해질 매출 비중이 약 7%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이것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앞에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듯이 올해 헝가리 공장이 증설 공장이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헝가리 공장 약 2만 톤 증설이 완료되고 난다면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한 매출 증가가 큰 폭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해질 매출 비중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향후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고객사, 폭스바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 고객사들의 추가 고객사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헝가리 공장의 추가 증설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기업들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4배에서 10배까지 이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아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R 1.8배에서 2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전해질 매출 비중의 증가는 결국 기존의 4대 핵심 소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동사도 역시나 국책과제로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향후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동사도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수혜 기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아기업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되면서 집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은 바로 TV 보기인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은 혹시 어떠세요? 네. 저도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미디어 여러 가지 다 보면서 넷플릭스도 보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미디어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최근 소비자들이 이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2020년 슈퍼스타 중 하나는 넷플릭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위 차트는 한국 넷플릭스 총 결제자 수 추이인데요. 2019년 1월에 비해 2020년 12월에는 319만 명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의 가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넷플릭스의 성장 속에 한국 컨텐츠는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50위권 내 유일한 아시아 지역 콘텐츠로서 한국 드라마는 4개의 순위가 등극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HBO 맥스의 한국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내 OTT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2021년에는 미디어 제작사의 수혜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펜 엔터테인먼트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동사가 만든 드라마는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02년 겨울 연가를 필두로 최근에는 동백꽃 필 무렵, 청춘기록 등을 성공시키면서 드라마 제작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 작가 20여 명과 계약 중인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작가들에게 배우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 작가와 대형 IP를 보유했다는 매력은 동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21년은 창사 이래 최대 제작 편수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002년 2편을 제작 이후 한 해 평균 3.2편의 제작을 한 동사는 2019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 편밖에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연된 작품들과 최근에 늘어난 콘텐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최대 편수가 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OTT향 편성 작품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동사는 다른 드라마 제작사 대비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파 중심의
편성 전략 때문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백꽃 필무렵 청춘 기록이 KBS, TVN 등과 이제 넷플릭스의 동시 반영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 출시될 작품들 또한 넷플릭스와 동시 반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켓 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응답 시리즈로 유명한 정보훈 작가의 작품으로서 SBS와 넷플릭스의 동시 반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 인기 웹툰 원작인 국민사형 투표 같은 경우엔 글로벌 OTT향 오리지널 제작이 추진 중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1년에는 미디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 속에 드라마 명가인 펜엔터테인먼트는 꼭 주목해 보셔야 될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주목하는 핵심 테마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주목하신다면 동아기업을,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신다면 펜엔터테인먼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종 격투기였습니다.